자,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빠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의 이슈는 태양광과 풍력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어 에너지는 과연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코어 에너지에 대한 그런 혁명도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석탄과 석유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고 사용량을 줄이면서 그 자리를 어떤 에너지가 차지할 것인가를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1등의 에너지 회사는 아람코이고요. 그 아람코가 이제는 석유 회사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탈바꿈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에너지 중 하나가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도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엄청나게 밀고 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죠. 이 수소를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SOFC, 그러니까 친환경 이제 에너지 공장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블룸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멤버들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 텔레그램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뭐 린드라던가 블룸에너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의 이제 SOFC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같은 경우는 한때는 시가총액 전 세계 1등이었죠. 애플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훨씬 더 넘어서면서 이제 애플에게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이 아람코의 역할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은 이 음식료, 그러니까 식량과 에너지이다. 이 두 가지 산업을 뛰어넘는 산업은 없습니다. 뭐 자동차, 반도체 상대가 안 되죠. 그만큼 이쪽에 되면 AI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쪽에 대한 혁명이, 그러니까 혁신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에너지에 대한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석탄과 석유에 대한 그 사용량을 0으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환경단체와 민주당들도,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집권당들도 이제 생기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몇몇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석탄과 석유의 그런 생산량을 0으로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천연가스, 이 액화 천연가스라던가 혹은 바이오가스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그 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블룸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1위고요. 기술력 자체는 이제 세계 1위고 이제 SOFC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나 혹은 바이오가스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해냄으로써 이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뭐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블룸 에너지이고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SOFC 공장을 이제 막 이제 준공을 한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이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전기보다 혹은 석유보다 더 안 좋은 효율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반박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SOFC가 이 3단계, 3세대 이제 고체 연료 전지예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단계를 이제 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3단계 자체도 전 세계에서는 몇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는 단 한 기업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라던가 혹은 백연의 매출을 전혀 이제 일으키지 않고 있고 특히 전기 에너지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LNG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수소라던가 혹은 전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사용되는 그 에너지 서버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와닿음이 별로 없을 수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허리케인이라던가 태풍의 피해가 이제 빈말할 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전기 에너지가 끊겼을 때, 그러니까 정전이 났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우위를 이제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블룸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월에도 이제 착공하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SK와 블룸 에너지가 합작해서 국내 연료전지 공장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고 사양의 이제 연료전지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공장을 이미 지금 준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세계 최대가 아니라 아시아 최대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제 SOFC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죠. 결국 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기술력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사에서 이 화성 탐사를 할 때 여기서 쓰였던 에너지 발전 서버가 블룸에너지의 서버입니다. 블룸에너지의 이제 SOFC가 이제 들어갔죠. 사실 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도 2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9천억 원, 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9천억 원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가총액이 이 정도 매출이면 사실상 대한민국 코스닥 1위 회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비슷한 이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장 큰 경쟁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에서 가장 큰 경쟁사 중에 하나가 두산 퓨어셀이죠. 마찬가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가 3배 이상, 3배 이상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두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1세대 연료전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화를 아직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뭐 최근에 미얀마라던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 분석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확인한 내용인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블룸에너지가 여전히 전 세계 1등의 그런 SOFC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특성상 한번 매기가 몰리면 거품이 엄청나게 끼는 그런 형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매출액이 연간으로 100%가량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이 적자 폭도 조금씩이나마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쪽 시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1세대 PFC, 2세대 MCFC를 넘어서 3세대 연료전지 SOFC를 성공적으로 넘어온 회사 중에 하나이고, 이 발전 효율이 1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두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연료전지죠. 40%가량. 그리고 2세대가 50%, 3세대가 60%이고, 블룸에너지가 지금 4세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지금 가장 핫 이슈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은 40%가 안 됩니다. 물론 연구 자료마다 다 다른 이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아무리 많이 쳐도 40% 이내다라고 이제 연구 자료에서 하나같이 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가장 큰 장점은 이 효율성도 효율적이지만 이 공간 차지예요, 공간 차지. 그 사진 쳐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에너지 서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땅이 필요한 것이고,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부지라던가 혹은 해상 쪽의 바다가 이제 바다 면적이 필요한 것인데, 그에 반해서는 훨씬 더 작은 이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결국 이 에너지 생산을 하나에 있어서 부담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고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뭐 괜찮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라던가 혹은 SK건설, 뭐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블룸에너지와 갖가지 이제 연구 개발과 공장에 대한 준공을 이제 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전 세계 에너지에 장기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의 20%를 수소 에너지가 차지할 것이고 특히 이 중에서도 천연가스라던가 바이오가스가 정말로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사용량이 0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0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가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코어 에너지라는 것이 사라지기에는 여전히 너무 이르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바이오가스나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추가로 이 물 분자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저는 점차 조금씩이나마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1위의 연료전지 이제 전문 기업이고요. 또한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매출액 증가액이 100%가량 100%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화성 연료전지 발전소를 필두로 해서 군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공장을 제대로 준공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이게 전 세계 1등의 이런 연료전지 시장인 만큼 아직은 이 수소에 대한 가능성이 대한민국이라던가 유럽의 몇몇 국가 빼고는 아직 없죠. 아직 이렇다 할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 갈수록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아람코가 수소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러한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대략 한 20년 후면 이 수소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경제적인 가치가 3천조 원 이상을 이제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의 산업 가치를 다 합쳐도 2천조 내외입니다. 3천조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시장에 대한 엄청난 규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현재 에너지 시장이 예, 말도 안 되겠지만 결국 이 10조 원, 10조 원 내외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3천조 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중에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 500배가량의 그런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필승 멤버 전용 영상에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빅뱅 시기에는 이 장기적으로 700배 이상의 주가를 상승시킨 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을 제가 그대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핵심적인 바이오가스 기업이라던가 혹은 천연가스 기업도 이미 저는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딱 두 종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핵심 기업 한 종목과 중국의 핵심 기업 한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소라던가 천연가스, 바이오가스에 대한 기업들도 하나 둘씩 편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특히 태양광과 풍력으로 인해서 특히 이 태양광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멤버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100%가량의 수익을 보고 전략 매도했죠. 그 전략 매도한 부분을 다시 다른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태양광과 풍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핵심 기업 두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 여전히 그다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모르는 거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좀 더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주가는 빠르게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태양광과 풍력 외에도 수소라던가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혹은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그런 파이프라인 관련 핵심 기업들도 저는 반드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천연가스에서 바이오가스를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시점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 능력에서 그리고 시장이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이점이 되는 것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룸 에너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종목은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족대꾸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